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작업실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삿짐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이런 꼬라지인 관계로 이번 주는 간단하게 짧은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타 건담 애니메이션에서 지상형 기체들의 공중기동을 보조하는 모습으로 등장했던 서브 플라이트 시스템 도다이 카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2020년 건담 베이스 한정으로 발매된 도다이 카이 21세기 리얼타입 컬러 제품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짤플라썰 도다이 카이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다룰 기체는 도다이 카이지만 이 기체의 원본을 알아보려면 1년 전쟁 시기로 돌아가 보아야 하는데요. 전쟁 전에 우주용으로 개발된 자쿠가 지상전에서 제대로 된 기동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지오는 여러가지 지상형 MS를 개발해 이를 극복하려 했는데 그중 구프의 경우에는 개발 당시부터 서브 플라이트 시스템인 도다이 YS 위에다가 구프를 태워서 이동하는 연계를 고려해 만들어진 기체였습니다. 제대로 보급을 받지 못하는 람바랄의 부대에는 도다이 없이 구프만 보급되어 있었지만 이후 등장하는 구프들은 대체로 도다이와 함께 운용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본래 이 도다이는 이런 용도가 아니라 폭격기로 만들어진 기체였습니다. 모빌 슈츠를 태울 수 있는 비행체가 필요하던 차에 마침 폭격기로 만든 도다이의 생김새가 평평해서 위에 뭘 태우기 좋은 데다가 모빌 슈츠를 들어올리기에 충분한 추력을 가지고 있어서 서브 플라이트 시스템으로 채용된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 도다이는 폭격 후 일격 이탈을 전제로 개발한 폭격기인 것 치고는 기체의 면적이 넓어서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당하기 딱 좋은 형태였고 공대공 능력이 형편없으며 방어력도 부실한데 그 수속 능력과 이동 속도만 발군인 폭격기라기에는 뭔가 밸런스가 맛이 간 이상한 기체였기 때문에 오히려 모빌 슈츠를 태우고 다니는 새로운 역할 쪽이 기체와 더 어울렸죠. 게다가 블레이드 안테나만 달려있다면 꼭 구프가 아닌 다른 기체여도 무선으로 도다이와 연계가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 전장에서 육전 기체들과 페어를 이루며 도다이 YS는 서브 플라이트 시스템 개념의 실전성을 입증하고 있었죠. 이후 구프 커스텀과 함께 개발된 도다이2나 연방이 사용했다는 라이트 라이너 등의 서브 플라이트 시스템이 몇 가지 더 있지만 오데사 전투에서 지온이 패배하며 주된 전장이 우주로 옮겨졌고 딱히 나설 곳이 없어진 지상용 모빌 셔츠들과 함께 지상용 서브 플라이트 시스템들 또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전쟁이 끝난 이후 지구 연방은 지상용 서브 플라이트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리프스 전쟁 시기 티탄즈는 주로 베이스 자바를, 에우고와 카라반은 주로 도다이 카이를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주로 모빌 셔츠 뒤에 얹어지는 형태였던 1년 전쟁 당시 연방의 서브 플라이트 시스템과 달리 베이스 자바와 도다이 카이는 두 가지 전부 지온계 기체인 도다이 YS의 컨셉을 이어받아 넓은 비행체 위에 모빌 셔츠를 태울 수 있는 설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온계 기술자들의 친화적이었던 에우고와 카라바가 사용하는 서브 플라이트 시스템 쪽이 지온계 기체 도다이의 이름을 넘겨받았고요. 언뜻 보면 생긴 건 원본과 꽤 많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고 크기도 상당히 커졌지만 잘 보면 원본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3연장 미사일 발사기가 양쪽에 각각 달려있는데 이 부분도 원본과 비슷한 무장 구성이죠. 자, 하지만 구프 한 대가 겨우 서 있을 수 있는 수준이었던 원본과 달리 도다이 카이는 모빌 셔츠 두 대가 무려 누워서 탈 수 있을 만큼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자, 그리프스 전쟁 당시 지구 연방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대부분 손에 쥐고 있던 티탄즈는 가변 기능을 탑재해 자력 비행이 가능한 모빌 슈츠를 여러가지 개발해 운용했지만 티탄즈에 비하면 신형기체의 개발과 양산이 어려웠던 에우고 그리고 보급 수준으로 따지면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수준이었던 카라반은 중력 환경에서 서브 플라이트 시스템의 힘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카라바에 합류한 아무로가 타고 나온 디제는 카라바의 에이스 전용기로 만들어진 신형기임에도 자력 비행이 불가능해 등장할 때마다 도다이 카이에 타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비록 도다이 카이는 모빌 셔츠를 두 대까지 실을 수 있는 기체지만 개인적으로 도다이 카이와 가장 어울리는 조합은 이 디젤을 태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도다이 카이 건프라는 두 가지 하이그레이드 제품이 나와 있지만 조형은 완전히 같은 생놀이 바리에이션인데요. 먼저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제타 건담 애니메이션 버전은 2019년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으로 발매되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최근에 발매된 제품인 만큼 전체적으로 꽤나 디테일한 몰드로 퀄리티를 올려주었고 랜딩 기어와 모빌 셔츠용 손잡이 등 여러가지 기믹도 충실하게 넣어준 제품이었죠. 그리고 제품에 같이 들어있지 않아서 따로 구매해야 하지만 액션 베이스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밑면에 조인트가 들어가 있고 색 분할도 전반적으로 준수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해인 2020년에는 생놀이 제품으로 21세기 리얼타입 제품이 발매되었습니다. 원본은 온라인 한정이었는데 이거는 건담 베이스 오프라인 한정으로 나와서 어쨌든 두 가지 다 한정판이긴 하지만 가까운 곳에 건담 베이스가 있다면 원본보다는 입수 난이도가 낮은 제품이죠. 아무튼 다른 21세기 리얼타입 시리즈와 같이 카와구치 명인의 감수를 통해 사출색을 회색 톤으로 바꾸고 추가 데칼을 넣어준 제품인데 컨셉으로 따지면 함께 건배 한정인 리얼타입 마크2와 어울릴 것 같지만 저는 지난주에 만들었던 디제와 함께 전시하는 걸 목적으로 조립을 해보았습니다. 자, 박스 아트를 보면 도다이 카이와 여러 모빌 셔츠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수채화처럼 그려진 이 화풍은 다른 21세기 리얼타입 제품들과 비슷한 컨셉을 공유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런너를 봅시다. 시원시원하게 나와있는 커다란 부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전체적으로 잘 나온 디테일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발판이 되는 윗부분에도 여러 몰드를 통해 메카니컬한 디테일을 표현하고 있고 하단에도 추력 노즐을 비롯한 여러가지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즐 내부의 일부 부품들은 펄 질감이 들어간 색으로 사출되어 있는데 사출 과정에서 랜덤하게 들어가는 물결 무늬와 약간 산티나는 색상 때문에 썩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다음으로 습식 데칼이 한 세트 들어있는데요. 리얼타입 컨셉에 맞는 라인 데칼과 함께 무채색으로 나온 여러가지 마킹이 포함되어 완성했을 때 원본보다 더 디테일한 느낌을 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부품의 사이즈가 크고 수가 적기 때문에 볼륨감에 비해 조립 자체는 금방 끝나는 제품인데 그만큼 먹선 작업을 통한 디테일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큰 차이가 있는 프라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타미야 패널라인 액센트를 흘려넣고 살짝 말려준 다음 튀어나온 부분들을 지워주는 작업을 해줄 건데요. 보통 이걸 지울 때 에나멜 씬너를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씬너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 한 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한 달 전쯤 건프라이머에서 발매한 솔벤이라는 제품이고요. 감사하게도 신제품 협찬을 보내주셨는데 협찬을 받은 것은 이미 몇 주가 되었지만 내돈내산한 물건이 아닌 만큼 릭디아스 영상을 만들었던 때부터 한 달 넘게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물건을 검증해본 이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솔벤의 가장 큰 장점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씬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따로 작업 공간이 없어서 집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형제님들의 경우 아무래도 이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솔벤의 경우에는 냄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자,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장점은 프라모델에 사용되는 일부 플라스틱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부품을 아주 아작낼 수 있는 에나멜 씬너와 달리 솔벤은 프라모델 파츠에 아무리 쳐 발라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에나멜 씬너를 프라모델 부품 위에 넓은 면적으로 발랐을 때 부품이 하얗게 뜨게 되는 현상도 발생하지 않아서 같이 판매되고 있는 건프라이머 클리닝 시트를 이용해 넓은 면적을 빠르고 편안하게 지워줄 수 있죠. 자, 이렇게 먹선을 크게 지워준 다음 미세한 작업이 필요한 곳들은 마이크로스와 면봉을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모형 전용으로 나오는 비싼 일제 면봉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만듦새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작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가성비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음각 몰드가 넓게 파진 부분들은 패널라인 액센트로 작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리얼 터치 마커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이 리얼 터치 마커를 지울 때 솔벤을 사용해도 무리 없이 잘 지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침 저도 작업실을 집으로 옮겨온 참이기 때문에 악취가 나지 않고 작업이 편한 솔벤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도색되지 않은 건프라에 먹선을 넣을 때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하니 순조립 후에 먹선을 넣고 스티커를 붙이는 대중적인 프라모델 완성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이시라면 건프라이머의 솔벤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먹선 작업을 끝내준 다음 매뉴얼대로 데칼 작업도 해주었습니다. 제품에는 에우고 전용으로 만들 수 있는 데칼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디제와 함께 전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카라바 기체로 완성해 보았습니다. 또 어느 정도 컨셉을 맞추기 위해서 별매의 건담 데칼을 이용해 함께 전시할 디제 쪽에도 약간의 디테일업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습식 데칼 사용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전에 만들었던 이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도다이카이 21세기 리얼 타입 컬러가 완성되었습니다. 라인 데칼이 들어간 면적을 보았을 때 이 위에 타있는 모빌 셔츠가 밟아도 되는 위치를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데칼의 그럴듯한 컨셉이 우주색이
색이 서브메카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또 원본과는 달리 무채색으로 나온 색감 또한 밀리터리한 느낌과 동시에 궁핍한 카라바의 컨셉과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은 작업실 이사 이슈로 짧게 준비한 건프라썰 도다이 카이 편이었고요. 이번 주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복수의 레퀴엠이 공개된 기념으로 아마도 한동안 관련된 영상들을 만들게 될 예정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 시청자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저는 플러스미스 이완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